공룡의 멸종에 익숙한 재앙 뒤에 숨겨진 진실. 백악기의 웅장함과 멸망의 성광. 6600만 년 전,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1억 6천만 년을 군림했던 지배자, 공룡.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강타한 지름 10km의 거대 소행성 충돌, 칙술루브 이벤트였습니다. 이 충돌은 100조 톤의 TNT 폭발력과 맞먹었습니다. 충격파는 대륙을 흔들었고 수천 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바다를 덮쳤으며 하늘에서는 불덩이가 떨어져 전 지구적인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곧이어 하늘을 뒤덮은 재와 황산염 에어로졸은 수년간 태양빛을 가로막았고 지구는 빙하기를 방불케 하는 충돌 겨울 임팩트 윈터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멸종의 공식입니다. 왜 공룡만 사라졌나? 하지만 여기에서 논리적인 허점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대재앙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공평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대하고 둔한 악어는 살아남았고 민첩하고 지능적인 일부 공룡은 사라져야 했을까요? 이 재앙을 견디고 번성했던 작은 포유류, 조류, 거북이, 양서류의 생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소행성 충돌이 공룡 멸종의 방아쇠였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진짜 살인자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고생물학자와 지질학자들은 칙술루브 충돌구의 미스터리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행성 충돌 직후의 불과 황산이 아닌 훨씬 더 은밀하고 지속적인 작은 알갱이가 공룡을 몰살시켰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거대한 크기와 느린 번식 속도가 이 은밀한 살인자에게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었다는 비극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강력했던 생명체를 무너뜨린 성장 속도의 비극을 심층 분석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여정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공룡 멸종 상식을 뒤집을 것입니다.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소행성이 만든 은밀한 살인자 규산염 미세먼지. 화산 폭발설과의 팽팽한 대립. 오랫동안 공룡 멸종을 둘러싼 또 다른 강력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의 데칸 트랩 DCCAN 트랩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입니다. 이 화산 활동은 수십만 년간 지구를 뒤흔들며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을 분출했고 장기간에 걸친 기후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소행성 충돌 이전에 이미 공룡 생태계가 쇠퇴하고 있었으며 화산 활동이야말로 멸종의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신 고지질학적 연대 측정 결과는 소행성 충돌 시기와 멸종 시기가 가장 강력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소행성이 결정적 한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결정타의 진짜 위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존 연구는 충돌로 발생한 황산염 에어로졸이 태양빛을 차단해 지구를 냉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산은 강력한 빛 차단 물질이니까요. 하지만 벨기에 왕립천문대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의 최신 시뮬레이션은 더욱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엄청난 양의 규산염, 미세먼지 실러컷 더스트가 대기권 상층부까지 솟아올랐는데 이 미세한 규산염 입자가 황산염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광합성 킬러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2년간의 암흑시대. 규산염 먼지는 충돌 지역의 암석이 미세하게 부서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먼지 총량은 에베레스트산 무게의 11배에 달하며 매우 미세한 크기 때문에 대기권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 미세한 구름이 태양빛을 차단해 지구 표면 온도를 최대 15도까지 냉각시켰으며 더 중요한 것은 식물의 광합성이 최대 2년 동안 완전히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왜 공룡에게 치명적이었을까요? 식물은 지구 생태계의 토대입니다. 2년 동안 광합성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지구 전체의 먹이 생산이 2년간 멈췄다는 의미입니다. 초식 공룡은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 kg의 풀과 나뭇잎이 필요했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요구량을 가진 생명체들은 먹이 공급이 멈추자마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굶주림에 쓰러졌습니다. 초식 공룡의 멸종은 곧 육식 공룡의 멸종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가속화했습니다.
소행성이 즉각적인 충격파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면 이 규산염 미세먼지는 살아남은 공룡들을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굶겨 죽인 공룡 멸종의 진정한 집행자였습니다. 공룡의 아킬레스건 거대한 몸집과 느린 부하. 왜 큰 몸이 문제였나? 공룡은 진화의 정점에서 거대함이라는 무기를 얻었습니다. 이는 생존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주었죠. 하지만 멸종 상황에서는 그 거대함이 최악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공룡은 대부분 온열 동물 또는 관성 온열 동물이었습니다. 즉, 체온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먹이가 풍부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먹이 사슬이 붕괴되자 거대한 공룡들은 작은 생물들보다 훨씬 빨리 에너지를 소진하고 굶어 죽었습니다. 반면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모두 작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작은 포유류는 땅속이나 틈새에서 생존하며 씨앗, 곤충, 작은 무척 추동물 등 자녀 먹이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느린 신진대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악어처럼 변온성으로 전환해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공룡에게 거대함은 영광이었지만 작고 유연함이야말로 멸종시대를 관통한 진정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멸종의 진짜 비극이 드러납니다. 소행성 충돌과 미세먼지가 성체 공룡을 굶겨 죽였다면 느린 번식 속도는 공룡종 전체의 미래 세대를 파괴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대형 수각류 공룡의 알은 부화하는 데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작은 새들이 며칠 만에 부화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느린 속도입니다.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소행성 충돌로 미세먼지 구름이 지구를 뒤덮습니다. 3개월 만에 거대한 초식 공룡들이 굶어 죽고 6개월 만에 육식 공룡들마저 절멸합니다. 문제는 알 속에 있던 새끼 공룡들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부화한 새끼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먹이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포유류의 새끼는 어미가 젖을 먹여 기르는 등 초기 생존을 보장받았지만 알에서 깨어난 공룡 새끼는 생후 첫날부터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먹이사슬 붕괴의 속도 수개월과 알의 부화 속도 36개월을 앞질러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룡은 소행성의 충격파나 불길 때문에 멸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트리거였을 뿐입니다. 공룡을 멸망시킨 최종 시퀀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행성 충돌 규산염 미세먼지 발생 2년간의 광합성 중단 먹이 사슬의 급격한 붕괴, 거대한 성체 공룡들의 빠른 아사,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느린 부화 속도로 인해 새로 태어난 새끼 세대의 완벽한 몰살이었습니다. 공룡은 재앙이 끝나기도 전에 미래 세대 자체를 재생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도달하여 멸종했던 것입니다.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공룡이 멸종 직전 이미 쇠퇴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백악기 말기 거대 초식 공룡 그룹인 용각류와 일부 대형 조각류의 종 다양성 스피시즈 디버시티 소행성 충돌 수백만 년 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 당시 북미 지역에서는 속시식물 ANGIOSPERMS이 폭발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시식물은 기존의 겉시식물 소철, 침엽수보다 영양가가 높고 소화가 쉽지만 독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공룡들이 새로운 속시식물의 성장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독성에 의해 번식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즉, 소행성 충돌은 이미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던 공룡 생태계에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공룡 멸종의 가장 큰 교훈은 전략적 유연성에 있습니다. 공룡은 많은 수의 알을 낳아 확률에 의존하는 번식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환경이 안정적일 때만 유효합니다. 환경이 한순간에 붕괴되자 포유류처럼 적은 수의 새끼를 낳아도 오랜 기간 젖을 먹여 보호하는 전략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포유류는 환경이 불안정할 때 번식률을 조절하며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공룡의 전략은 전부 아니면 전모올 오너싱이었고 그 결과는 전무였습니다. 물론 모든 공룡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작은 수각류 공룡의 후손인 조류버즈가 살아남았습니다.
조류는 공룡 중에서도 몸집이 가장 작고 효율적인 신진대사를 가졌으며 무엇보다 부화기간이 극도로 짧았습니다. 이들은 충돌 직후에 암흑과 추위를 견딘 후 곧바로 새끼를 낳아 다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조류야말로 공룡의 멸종을 둘러싼 복잡한 환경 요인들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6,600만 년 전의 비극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질학적 사건 이상의 교훈을 줍니다. 가장 강했던 존재가 멸망한 이유는 거대한 위협을 피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미세한 환경 변화가 그들의 구조적 약점인 번식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기후변화, 미세 플라스틱, 환경 오염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세먼지와 같은 위협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환경 붕괴의 속도보다 더 느리게 적응하고 있다면 공룡의 비극은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존재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던 아이러니. 공룡 멸종의 진짜 이유는 소행성 충돌이 유발한 규산염, 미세먼지와 그 미세먼지가 초래한 먹이사슬 붕괴에 적응할 수 없었던 느린 번식과 성장 속도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폭발시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과학적 충격 현상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충격적인 진실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